자, 이번에는 1차 부등식 활용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속도 파트 부분. 네, 아까 농도는 조금 싫어하는 거고 속도 파트는 정말 싫어하죠. 자, 그 정말 싫어하는 파트, 속도 파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속도 파트 거속시 있죠, 그쵸? 어떻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거, 속, 시, 즉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고요. 또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죠. 자, 사실은 이 삼각형을 그려놓고 여러분들한테 외우기 편하게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나 이제 문제가 많이 익숙해졌어. 트레이닝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이 삼각형을 그리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뭐냐? 공부가 그만큼 안 돼 있다는 얘기야. 그냥 속력 어떻게 구하죠? 아, 그건 시간분의 거리예요.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아, 그냥 그거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이렇게 바로바로 티키타카로 툭툭툭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얘기를 해주는 건 그만큼 초반에 접할 때 그림으로써 좀 편하게 외워봐라는 시도인 거지. 그게 나중에 시험 문제나 문제를 막 엄청 많이 풀어야 될 때 트레이닝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까지도 그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건 여러분의 공부량이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공식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이 파트의 문제는 그 거속시를 알아도 문제를 못 푼다는 게 해결을 못 한다는 게 이제 큰 문제인 거야. 일단 말귀를 알아듣고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관건인데 여러분들이 식을 세움에 있어서 그러니까 활용, 즉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좀 있으면 이제 2차 방정식 아니면 뭐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1차 부등식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풀 건데 어떤 걸 풀던 간에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야 될 때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좌변과 우리는 뭐 그게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간에 항상 좌변과 우변으로 이루어져 있죠. 같다 또는 작다라는 방정식이든 아니면 이런 부등식이든 항상 좌변과 우변이 있어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은 항상 같은 성질, 같은 정의, 같은 속성의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시간을 적었어. 2시간이야 라고 했으면 당연히 왼쪽에도 걸린 시간이라는 시간의 의미로 이 식을 적어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거리가 나왔어. 거리가 3km보단 작아야 돼 라고 했으면 왼쪽 변 역시 거리, 뭐 움직인 거리, 뭐 거리의 합 등등등 거리, 똑같은 거리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야. 좌변이 시간이면 우변도 시간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놓은 걸 보면 정말 얼척이 없을 때가 많아. 오른쪽은 2시간이야. 그런데 왼쪽은 3km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항상 니네가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대해서 내가 2시간보다 작아야 돼 라고 했으면 2시간? 그 2시간이 의미하는 게 뭔데? 시간의 차이? 아니면 걸린 시간? 또는 움직인 시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그대로 시간이면 시간, 거리면 거리, 속도면 속도 이렇게 똑같은 값들,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들을 좌변, 우변에 적어줘야 된다는 걸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거속시에서 흔하게 보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뭐뭐뭐뭐를 했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점에 들렀다, 2시간 동안 쇼핑을 했다, 그랬더니만 몇 시간이 걸렸다 라는 소요 시간을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는 문제가 좀 가장 많을 거예요. 네. 소요 시간이야, 소요 시간. 그럼 당연히 좌변도 뭐야? 다 걸린 시간을 적어줘야겠지.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겠지. 자,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지금도 여기 예제에도 한 2문제 정도, 3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우성이가 집에서 20km 떨어진 여기 그림으로 갈게요. 집이야. 여기는 얼마? 할배댁이야. 자, 할배댁 총 몇 킬로 떨어졌어? 20km. 웬만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가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자,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12km, 자, 처음엔 자전거 탔어. 좋아. 자전거를 탄 정보를 적어야 돼. 얘들아, 시속 12km라는 건 12km/h의 속력이라는 거야. 자, 이건 속력이야. 시간이 아니고 거리가 아니야. 시속 12km라는 건 1시간당 12km, 즉 12km/h라는 단위, 속력의 단위예요. 달리다가 도중에 갈아탔어. 뭘로? 걸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걸었어. 어떻게 걸었어? 시속 4km/h로 걸었어. 됐죠? 자, 그랬더니 총 몇 시간? 2시간 이내. 역시 어때? 봐봐. 총 몇 시간 걸렸다라는 조건을 준다 그랬지? 총 몇 시간이 걸렸대. 자, 근데 묻는 거 볼게요.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가? 즉, 묻는 게 어디예요? 여기의 거리죠. 따라서 나는 그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놓을래. 이렇게. 자,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식을 세우는 거야. 자, 이 그림을 보고 식을 세우더라도 문제는 총 몇 시간이 걸렸어. 총 몇 시간 이내여야 돼. 이런 말이 있으면 걔를 가지고 좌변과 우변을 만드는 거야. 무슨 말? 2시간이 이내여야 되니까 2시간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얘는 2시간, 시간이야, 시간. 어떤 시간이 존재하겠어?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 걸은 시간을 모두 다 합쳐야 2시간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겠지. 그래서 자전거 탄 시간 더하기 걸어간 시간이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시기인 거야. 자, 자전거를 탄 거리는 x킬로미터. 그 다음에 걸린 시간 알아요? 몰라요? 아니지, 걸린 시간을 구하는 거지 얘들아. 시간은 어떻게 구해? 속력분의 거리죠. 자,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 속력 얼마야? 12km/h 분의, 자, 거리는 x킬로미터죠. 다음 더하기 걸어갔어. 속력 얼마야? 4km야. 거리는 얼마큼이야? 요만큼이지. 얘들아, 여기 옆에가 x킬로미터고 다 더하면 20km야. 따라서 우리는 걸어간 거리는 뭐겠어? 20-x겠지? 따라서 20-x. 즉,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 더하기 걸어간 시간은 2시간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풀면 되겠고요. 이 식을 푸는 방법은 양변에 4를 곱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산책 간대. 좋아. 산책. 이게 산책 코스야. 갈 때는 시속 3km/h겠죠. 시속이니까. 올 때는 갈 때보다 1km 더 먼 길이라고 했어. 아, 그렇구나. 좋아. 그럼 이렇게 갈게. 이 길은 갈 때보다 1km가 더 멀어. 근데 일단 속력은 4km/h야. 됐죠? 자, 왠지 묻는 게 수민이가 걸은 거리를 최대 몇 킬로라고 하느냐? 아니, 이 간 거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그림 헷갈리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간 거리 이렇게. 자, 간 거리. 갈 때 거리를 내가 x라고 놓을게. 일단 간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놓고 1km가 더 멀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1 더하기 x 킬로미터만큼 걸은 거겠지. 근데 문제가 뭐래? 산책하는데 총 걸린 시간이 2시간 이내래. 됐죠? 역시 뭘 줬어? 야, 뭐뭐 했더니 몇 시간 걸렸어. 뭐뭐 했더니 몇 시간보단 작거나 같아.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시간,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시간, 2시간. 그치?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럼 가볼게요. 뭐 했던 시간이야? 산책을 갈 거 아니야. 간
갔을 때 걸린 시간 얼마?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 더하기 y요. 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은 4km/h고 거리는 1 더하기 x겠네. 따라서 요 식을 풀면 얘는 문제에 맞게 이제 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거 또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승준이와 유진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어. 아, 그런데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갔네. 좋아,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갈게. 여기서 동시에 출발했는데 얘는 일로 가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갔어. 자, 여기를 내가 승준이라고 하고 여기를 유진이라고 할게요. 자, 반대 방향으로 직선 도로를 따라 걷고 있는데 승준이는 시속 4km니까 4km/h라고 적고요. 유진이는 시속 6km니까 6km/h라고 속력을 적을게요. 자, 승준이와 유진이가 떨어진 거리가 3.5km 이상이라고 했어. 얘들아, 3.5km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3.5km 이렇게 적어야겠지. 자, 내가 우변을 뭐에 대해서 값을 적었어? 거리로 적었으니까 당연히 좌변도 거리에 대한 말을 써줘야겠지. 식으로. 거리, 어떤 거리야? 승준이와 유진이가 떨어진 거리. 자, 승준이와 유준이가 얼마큼 떨어졌어? 라는 걸 구하려면 당연히 유진이가 걸어간 거리와 승준이가 걸어간 거리를 더하면 되겠죠. 자, 몇 분 이상 걸어야 되냐라고 했어. 자, 여기서 체크 포인트. 물어보는 게 몇 분이라고 물었어. 자, 이 거속시는 이런 식을 세우는 것도 조금 어려워서 버벅거릴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또 뭘 따져줘야 되냐면 단위를 따져줘야 돼. 근데 그 단위는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따지면 되냐면 속력의 단위를 기준으로 따지면 돼. 지금 속력이 뭐야? km/h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식을 세울 때 모조리 다 km와 hour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문제가 없어. 왜? km/h, km/h. 그 다음에 심지어 거리도 3.5km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식을 쭉 적으세요. 자, 갑니다. 유진이가 걸은 거리. 얘들아, 거리라는 건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근데 시간을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나? X시간 동안 걸린 거야. 글씨가 너무 개판 같아서 좀 다시 예쁘게 적을게요. 그러니까 X시간이 흐른 거야. 근데 잘 봐, 얘들아. 요이 땅하고 동시에 출발이라고 했으니까 유진이도 X시간 걸리고 승준이도 X시간 걸렸겠지? 그러니까 유진이가 걸은 거리 얼마? 6x. 그쵸? 그 다음에 승준이가 걸은 거리도 얼마? 4x가 되겠죠. 양쪽에서 걸어간 거리를 더해야 얼마큼 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요 식을 풀어볼게요. 풀면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는 뭐가 싫어? 소수점이 싫으니까 양변에 10을 곱하자. 그럼 60 그냥 갈 걸 그랬나? 그래, 그냥 가자. 왜냐고? 뭐 전개할 게 없어. 그냥 10x가 크거나 같아 3.5보다. 이게 다야. 자, 그러면 지금 물론 여기서 x는 얼마? 10분의 3.5, 즉 0.35로 답을 적으면 끝나. 그런데 문제는 분을 물어보는 거지 시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 우리가 단위를 뭘로 했어? 킬로미터와 아워로 했죠. 그러니까 얘는 0.35 시간이 되는 거야. 근데 묻는 건 시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봐? 분을 물어보잖아. 분을 물어보니까 어떻게 나타내야겠니? 얘를 분모가 60분의 얼마로 나타내는 게 좋을 거예요. 왜? 한 시간은 몇 분이죠? 아이고, 치울게. 한 시간은 60분이죠. 한 시간은 60분이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2분의 1 시간을 분으로 나타내려면 60분에 몇 개 해당되니? 30개요. 따라서 60개 중에 30개, 즉 요게 분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30분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 0.35를 뭐로 분수를 좀 바꿔야겠네요. 그럼 얼마? 100분의 35가 되겠죠. 자, 안타깝게 우리는 여기서는 정확히 이게 몇 분인지는 알 수 없어요. 왜? 분이라는 건 전체 시간 60개 중에서 몇 개의 분으로 해당되느냐니까 얘는 좀 분모가 애매해. 그럴 때 필요한 건 기하분수. 5, 7에 35, 5, 20, 아싸 얘는 20분의 7이야. 우리는 60개 중에 몇 개를 원하기 때문에 60으로 분모를 맞추면 3, 7에 21 됐네. 얘는 60개 중에 21개야. 즉 60개의 분 중에서 21개의 분이 움직였으니까 답은 21분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이 부분 이해 안 가면 한 3번 정도 돌려보면서 어떻게 식 세우는 거, 그리고 뭐 분 시간을 분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단위에 대한 좀 철저한 체크 포인트를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강의를 좀 천천히 들어주세요. 반복해서. 자, 마지막 예제. 자, 이번에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강물을 또 타고 내려올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에게 강이 있고 이렇게 강이 있어. 강이라는 건 항상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어요. 그쵸? 자, 여기를 상류라고 할게요. 아니다. 우리 이렇게 나타내지 말고 여기를 하류라고 할게. 아래쪽 하류라고 할게요. 여기를 상류라고 할게요. 선생님 이거 거꾸로 써도 되나요? 뭐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하류라는 건 낮지. 상류라는 건 높은 곳이야. 즉, 강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강물은 흐를 거예요. 됐죠?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총 길이가 120km. 총 길이가 120km인 강물이라고 했으니까 이 출발과 끝의 지점이 이 폭이 120km인가 봐. 자, 강물의 속력이 시속 2km니까 강물은 2km/h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일정한 그렇게 강물의 시속이 일정하게 흐르는 강을요, 배를 타고 12시간 이내에 왕복한다. 오케이? 얘는 일단 총 12시간을 왕복해야 되나 봐. 12시간 이내로 왕복을 해야 되나 봐. 갔다가 와야 되나 봐. 자, 그럼 일단 갈게요. 간다는 건 이 배의 속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를 보면 배 자체의 속력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네, 배 자체 속력. 올라갈 때 배 속력 모르니까 그 올라갈 때 배의 속력을 x km/h라고 할게요. 자, 근데 얘들아 잘 봐. 배라는 게 배가 자체가 갖고 있는 속력이 있는데 강물이 막 아래로 흘러내려. 그러면 배라는 속력이 x km/h지만 그 속력만큼 갈 수 있겠니? 못 가겠지. 왜? 배는 앞으로 가지만 강물은 계속 끌어내리고 있으니까 좀 상쇄돼서 속력이 줄어들겠죠. 그쵸?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줘야지요. 그만큼 느려지겠죠. 자, 이 식을 세우는 건 총 왕복 12시간 이내 걸렸다라고 했으니까 나 이거 12시간 이내로 갈래. 그럼 여기 시간이니까 어떤 시간? 배를 타고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배를 타고 내려올 때 걸린 시간 두 개를 다 합쳐서 12시간 이내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거슬러 일단 올라갈게요. 자, 걸린 시간이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자, 일단 배의 속력은 x km/h지만 강물의 속력이 막 부딪혀서 속력이 상쇄돼요. 속력이 줄어들어요. 얼마만큼? 강물 속력만큼. 그래서 x-2분의 얼마? 총 거리는 120 됐죠? 더하기. 이번에는 배가 이렇게 강물을 타고 내려와요. 그런데 문제에서 줬다. 강을 따라 내려갈 때의 배 자체의 속력은 시속 28km/h라고 줬어요. 자, 얘는
배가 올라갈 때 속력을 구하는 거고 내려올 때는 줬어요. 얼마로? 28km/h.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배 자체는 28km/h인데 강물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속력이 어때? 더 빨라지겠지. 얼마만큼? 강물의 속력만큼. 맞나요? 내가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엄마가 막 등을 떠밀어. 그럼 나도 모르게 더 빨리 가잖아. 그거하고 같은 원리일 것 같아. 자, 그래서 배를 타고 내려올 때 속력은 28이 아니라 강물의 속력까지 더하고 그 다음 역시 거리는 120km가 되겠죠. 자, 이 문제를 풀게요. 자,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식을 이렇게 적는 거에 약간 문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논란이 되지 않게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가 식을 가장 쉽게 세울 수 있거든. 왜? 12시간 이내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는 걸린 시간으로 식 세우는 게 가장 노멀하다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은 되게 그래도 노멀하게 그러니까 좀 쉽게 세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논란이 되지 않게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30분의 120이니까 여기가 얼마? 4가 되겠죠. 그럼 요식 정리 좀 해볼게요. x-2분의 120 더하기 4가 1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12 x-2분의 120이 8보다 작거나 같죠. 자, 여기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우린 항상 분모가 싫어요. 분모가 싫으니까 양변에 x-2를 곱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부등식 풀 때 뭐였어? 저 x-2는 숫자가 정확하게 우리가 뭐 8, -2, 5 이렇게 양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양변에 곱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x-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하고 양변에 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x-2가 뭐다? x-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들아 잘 봐. x는 뭐였어? 배의 속력이지. 잘 생각해봐. 배가 앞으로 전진을 하려면 흘러내리는 반대 방향으로 오는 강물의 속력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지 그걸 이겨내고 올라갈 거 아니야. 아니 배는 2km의 속력으로 올라가는데 저지하는 흘러내리는 게 2km면 얘는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x는 2보다 기본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됐죠? 판단했죠? 우리. 배의 속력, 배가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은 2보다는 작을 순 없어. 좋아.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양변에 x-1을 곱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답은 안 내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답을 내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거속시 문제가 결코 뭐 몇 문제 풀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라고 막 모든 문제 80, 90%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시작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요 부분들 네가 몇 시간 이내로 도착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시간에 의해서 쓰는 거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활용 공부를 더 해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끝.